이곳에 오면 따뜻한 밥과 넘치는 정이 있습니다. 언니 맛있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무료 급식소라도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은. 신나게 먹고 노는 이곳은 바로 극단입니다. 다혜경이란 활력소입니다. 엔돌핀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나 누가 와도 같이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대전 시민 누구나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극단에서는 평범한 주민들이 곧 연극 배우가 됩니다. 볼수록 수상한 이 극단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연극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극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무실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다 같이 인사부터 한번 나눌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차 아침 한잔 9시 마시면서 단원들이 지난주에 함께 모여 책이랑 회의로 하루를 서울초등학교하고의 시작합니다. 그 본사 공연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형극 팀은 복장부터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사롭지 않은 이 예정대로 사람, 오전 10시에 극단을 차량 이끄는 배치하고 장소, 오홍록 감독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간식 같은 거 준비하는 베레모의 최종적으로 조끼 그리고 가죽 신발은 수요일까지 몇십 년을 고수한 수요일까지 스타일이라네요. 파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감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한 20년, 30년째 이러고 다녀서 늘 모자 쓰고 이렇게 편한 일상복, 즉 언제라도 무대에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복장, 그다음에 늘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마당에서 놀기 때문에 신발까지 운동장에 뛰는 운동선수처럼 맨날 이렇게 삽니다. 80분 동안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지난 2008년 문을 연 극단 오늘 저녁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 행사기 때문에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연극을 가르치고 각종 문화공연을 벌이는 자활 공동체 극단인데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걸 중앙 거 지하상. 그래서 극단 직원들 역시 지역 주민과 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댄스 퍼포 이렇게 크게 한 3꼭지 정도. 출근하면 뭐 극장에 청소도 하고 뭐 사무실 정리 정돈도 하고 극단 생활 하다 보니까 뭐 활동적이고 여러 가지 뭐 움직이는 게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극단 작업실에서는 공연 때 사용할 인형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이순옥 씨. 처음엔 손재주가 없었다는데 이젠 인형 만드는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캐릭터에 맞게 그게 우리들이 제작해서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 한 대본에 보통 12개 인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1년에 한 200개 정도 만들고요. 이걸 함부로 사람들이 하면은 잘못되면 삐뚤어지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저 중요한 목 부분에 이제 저 손을 거쳐 갖고 이렇게 완성을 해요. 인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머리 만들기 담당은 종천 씨와 현희 씨. 장애가 있지만 올해부터 극단 직원으로 일하게 돼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현이야 이거 아직 멀었냐? 동그랗게 됐냐? 아휴 더 깎아야 되나? 자 여기 이렇게 네모치는 현상이 좀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런 데를 다듬어 주면 동그란 원이 나올 수 있어요. 요 저거 모서리만 다듬어 주세요. 네. 이렇게 인형 만드는 작업 해보시면 어때요? 일단 집중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요. 같이 이렇게 동지끼리 어울려서 동료끼리 협동 작업하다 보면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뿌듯함이 생겨요. 아 우리가 뭐랄까 해냈구나. 인형을 완성시켰구나 이런 뿌듯함이 생겨요. 예. 교육관은 제가 다 챙겼으니까요. 그날 오후 오 감독과 이순옥 씨가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손인형까지 챙겨 들고 어딜 가시는 걸까요? 자, 영서에. 자, 우리 뭐 팀들 자 준비하고 있어요. 나 수업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갔다 올게. 일주일에 한 번 노인복지관에서 인형극 수업이 있는 날.
인형극 수업은 이순옥 씨와 오 감독이 짝을 이뤄 다닙니다. 복잡한 협조를 받아서 8년 전 연기 스승과 제자로 처음 만나 인연이 된 두 사람. 내용을 좀 다. 오 감독에게 순옥 씨는 없어서는 안 될 단원이라는데요. 그대로 10배만 하는 거죠. 우리 극단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극단의 엄마이자 또 큰 누님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식구들의 대모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극단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극단의 모든 살림부터 모든 하루 일과를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극단의 여러 가지 살림을 맡아서 부족한 선생님 뒷받침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선생님도 늘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감독님 제가 봐서는 마땅히 화를 내고 뭐라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웃으면서 다독거려주고 포도 담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에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해주신 분이에요. 동구에 있는 노인복지관.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자, 인형극팀 환영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오 감독을 반갑게 맞아주네요. 자, 크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더 크게 한번 웃어봐. 인형극 교육의 첫 시간이라 발성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밝게 표정하는 거, 밝게 말씀하시는 거, 큰 소리로 말하고 크게 웃고 그렇게 녹음 작업까지 화술을 배우드셔야지만 나중에 인형극이 활기차고 재미있어. 줄인형 같은 거는 걸핏하면 이번엔 순옥 씨가 직접 나서 인형극 시범을 보일 참인데요. 고장이 좀 덜 나. 그전엔 보조 강사로 수업에 참여했었는데 직접 인형극 수업 지도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인형극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그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대에서 들어올 때 그냥 휙 들어오고 나갈 때 휙 나가면 이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쁜 모양을 콩콩콩콩 하면서 쫙 와서 쏘고 탁 안 되지요. 인형 움직이는 법도 배워봅니다. 자, 탁 틀어주는 거예요. 밖으로 탁, 탁.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손을 움직이지 마세요. 요거는 움직이지 마. 딱 씌우고. 우리 어머님도 손이 길어가, 손가락이 길어갖고. 좋아요. 몇 가지만 주의하면 우리 어머니도 충분히 배우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와서 해보니까 좀 기분도 너무 좋아지고요. 내가 좀 젊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서 우리도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좀 재미있게 저는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누구 불을 예를 들어 이제 손 인형을 끼고 연습을 해보는데요. 대사에 맞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진 않습니다. 간식 안 먹을래? 이걸 이제 대사로 이제 표현할 거예요. 자,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안 씻고 간식 안 먹을래? 싫어 싫어. 안 씻고 간식 안 먹을래? 싫어 싫어. 그래도 곧잘 따라하시죠? 다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인형극 수업에 푹 빠지셨네요. 저로서는 굉장히 정말 행복한 시간인데요. 전번에는 우리 감독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고 저는 보조로 따라왔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메인이 돼서 이제 선생님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머니들도 기뻐하시니까 굉장한 저도 행복감을 느끼고 진짜 마음이 충만하고 참 같이 동료돼 갖고 너무 행복하네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불을 밝힌 극단 사무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오 감독이 뭔가에 열중인데요. 올해 연극 무대에 올릴 창작극 대본을 쓰는 중입니다. 바쁜 일과를 마치고 나면
새벽까지 혼자만의 작업 시간을 갖곤 합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에 계속 해왔던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상이라서 난 바쁜지를 모르고 또 이렇게 바쁘지 않으면 또 하루가 이상해. 뭐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늘 뭐 나름대로는 크고 작은 스케줄들 또 만날 사람들 그 자체가 난 또 그걸 즐기는 것 같아. 언제부턴가. 외부 연극 공연이나 인형극 수업 외에도 늘 밀려있는 서류 업무. 혼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 극단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익숙한 생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은 거의 하숙생이라고 봐야지. 옷이나 갈아입고 여기서 저녁에 작품 뭐 창작하고 또 하루 결산하고 또 늦게까지 오시는 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곳이 뭐 나한테는 또 편한 곳이고 뭐 가족들은 또 그러려니 하고 늘 습관이 돼서 이제는 달력이 다 됐지 뭐. 충분히 또 이해를 하지만 늘 마음 한 곳에는 가족들한테 늘 미안함이지. 오늘도 극단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오 감독. 밤은 깊어만 갑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 오 감독이 역전시장에 나왔습니다. 장을 볼 큰 가방까지 챙겨들고 여유롭게 시장 골목에 들어서는데요. 우리 저 동죽은 엊그저께 했더니 조금 해감이 덜 됐더라. 아주 때깔 좋다. 제일 처음 발걸음이 향한 곳은 해산물 가게. 이것저것 살펴보며 싱싱한 해물을 고릅니다. 빗고막인데 해물을 이렇게 한번 훑어봐야 그래서 딱 이거다 오늘 이게 제일 맛있겠다 싶으면 그걸로 사는 거죠. 오늘 눈에 든 건 싱싱한 홍합. 주세요. 물이 좋습니다. 홍합이 요즘 아주 주저없이 지갑도 열립니다. 가봅시다. 오늘 가만있어. 이 하얀 것도 나왔네. 오 감독님 그나저나 손도 참 크시네요.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많은 찬거리를 사는 걸까요? 꽈리고추 좋다. 오늘은 또 우리 어머님들 연극놀이 하는 날이죠. 오늘도 아마 우리 극단에서도 점심을 좀 대접해야 돼서 아침 일찍이 지금 장에 왔네요. 일주일에 3번 극단에서 어르신들의 마당극 교육이 있는 날 점심 대접을 해드리는데요. 이날만큼은 오 감독이 사비를 털어 손수 장을 봅니다. 상추. 어머니 이거 한 세금만 줘. 엄마들 좀 제육볶음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상추쌈 좀 해서 드리게. 많이 주시네? 계신데. 많이 줘서 오늘 계시야? 예. 하긴 이 시간에 엄마 계시지. 내가 나오는 시간이면 계시할 시간이. 계시 손님이라 덤도 푸짐합니다. 아직도 안 나오셨어. 아유 어머니 나오셨어. 네. 마지막에 들른 곳은 단골 생선집. 동태가 좋습니까? 조기가 좋습니까? 그래도 좋고요. 저기도 좋은데요. 사장님 좋아하시는 거 가져가세요. 어머니 조기 좀 사가야 될 것 같아. 우리 식구들이 이 조기가 제일 맛있대. 그 내가 엄마보다 더 일찍 나와. 시장 상인들에게 식당 사장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 오 감독. 사장님이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사장인 줄 알아. 뭐 하는지를 모르시거든. 딸마다 새벽까지 일찍 오셔요. 부지런하시게. 이제 뭐 하시는 분이신지는 이제 잘 여쭤보지 못했죠. 예, 항상 오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배우. 연극 배우 하세요. 연극 배우 하세요? 근데 날마다 시장을 그렇게 봐가시더라고. 그래서 식당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시구나. 싱싱한 재료를 사기 위해서라면 상인들보다 더 일찍 장에 나오는 수고로움도 마다않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해주고픈 마음이겠죠. 제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또 우리 상인분들하고 물어가면서 구입을 해야 가장 좋은 식재료예요. 제가 새벽에 일찍 나오는 것도 그날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거든. 일단은 뭐 비싼 재료보다라도 싱싱하고 제철 재료를 선택하는 요령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양손은 무겁지만 오늘도 뿌듯합니다.
장을 보고 서둘러 극단으로 온 오 감독. 시간이 없어요. 장봐온 식재료들을 극단 사무실이 아닌 건물 입구에 올려두는데요. 그냥 이렇게 둬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좀 아침에 바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장을 보는 것도 여기 놓고 가면은 우리 극단 선생님들이 이제 출근하면서 이거 들고 올라가셔서 오늘 점심 준비를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좀 다른 데 좀 갈 데가 있어서 바로 지금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대전의 한 병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하게 환자복으로 갈아입는데요. 30대 후반 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그는 매주 3번 이곳에서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 생각을 하면 마음껏 아플 수도 없다는 오 감독입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뭐 환자로 병원 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또 제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해야 될 책임감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소박하지만 아직도 내가 좀 이뤄야 될 꿈이 좀 더 남아 있고 그때까지는 사실은 내가 좀 환자라는 걸 잊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자신과의 싸움을 지금도 계속하는 중이죠. 당연히 제가 이건 이겨내야 될 과제예요. 아유 요즘 피곤해가지고 입술이 다 부르텄어. 그러니까요. 너무 힘드신가 봐요. 늦었지. 극단 일로 바쁘게 살다 보니 몸을 제대로 돌볼 여유도 없습니다. 좀 아파요. 많이 아프시죠? 죄송해요. 오늘따라 오 감독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 위에가 좀 위에가 좀 많이 아프시죠? 딱딱해져가지고 질리겠어. 4월달에 좀 이거저거 행사가 좀 많고 해서 좀 무리했는가 봐.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환자 체력이 못 따라가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오늘만 좀 체중이 좀 덜 늘어오시고 항상 보니까 건강은 체크하시려고 하시는데 여의치 않으신 것 같아요. 항상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힘들어하세요. 많이 좋으신 편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냥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투석을 받는 5시간 동안 잠시나마 눈을 붙이는 오 감독. 고된 투병 생활 속에서도 극단 생각을 하며 하루를 버팁니다. 같은 시각 극단에 출근한 단원들이 오 감독이 장봐둔 재료들을 확인하고 있네요. 상추도 싱싱하고 고기도 싱싱하고. 오늘 메뉴가 뭔가 보자. 북어 미역국에다 취나물 무침, 제육볶음, 버섯볶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편하죠. 우리가 다 메뉴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강도님이 딱 내려주시니까 그대로만 하면 우리는 그냥 쉽지요, 아무래도. 장보기와 메뉴 선정이 오 감독의 담당이라면 음식하는 것은 여자 단원들의 몫입니다. 준비하는 식사 양만 약 30인분. 많은 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주부들이라 그런지 반찬도 뚝딱 만듭니다.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요리가 즐겁다네요.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서 혼자 이렇게 드시다가 여기 와서 여럿이 드시면 맛있대요. 맛있다고 항상 고맙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셨어서 피곤한지도 몰라요. 힘든지도. 정이 듬뿍 담긴 오늘의 요리가 먹음직스럽게 완성됐습니다. 12시가 가까워 오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극단으로 모여듭니다.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할 시간입니다. 사무실 복도에 차례로 줄을 선 어르신들. 학교 급식 시간이 따로 없네요. 식사가 집에서는 한 공기 가지고 하루 점들어 먹는데 여기 와서는 한 공기를 한 번에 다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반찬이 여러 가지로 맛있게 나오고 또 친구들이 모이가 여럿이 먹으니까네 그런지 참 밥맛이 좋거든요. 극단에 오는 대부분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 함께 어울려 식사하고 웃으면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일주일에 3번을 머리 맞대고 함께 밥을 먹으니 가족처럼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진짜 같이 한 집안 식구처럼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 공동체 생활 이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클 때부터 외롭게 크고 외로움 속에서 지금도 지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같이 마당패 있죠. 든든하게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신명나는 마당극 수업이 펼쳐집니다. 극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어르신 문화예술 교육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아이고 살기 좋은 대전 바닥에서 놀다 나가 보세. 아이고 그래 어쩜 이렇게들 다 잘한디야? 그럼 다 우리 마당패 지금부터 입을 한번 맞춰보는디. 아이고 좋나? 진짜 좋나? 진짜 좋다. 돌아볼까? 그럼 오늘 돌아간 김에 지금부터 다 같이 아리랑 고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세. 잘한다. 오 감독이 어르신들 못지않게 가장 흥이 나는 시간이라네요. 어깨춤이 절로 덩실덩실합니다. 뒤로 썰물고 간다. 썰물 갔다가 다시 앞으로 밀물로 들어오고. 어째 이렇게 잘한디야? 한바탕 벌어진 춤판에 오 감독도 무아지경에 빠졌네요.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기면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집니다. 마당패 마무리하세. 배지나 칭칭 나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던 다양한 장르들, 인형극, 마당극, 음악극 이런 다양한 장르들을 가지고 지역의 크고 작은 그런 우리 마을 단위의 행사나 축제에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성취감이랄지 그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서 좀 뒷받침해 볼 생각입니다. 정말 저도 보람 있고 즐겁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오 감독에게 인사를 온 이판수 할아버지. 어깨 수술로 한동안 극단에 못 나오다가 며칠 전부터 다시 수업에 참여하게 됐다네요. 마음이 안 좋으셔서 그러시고. 아이고 선생님 한 2달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엄마들하고 같이 오래간만에 프로그램 해보시는데 어때 괜찮으셨어요? 예, 괜찮았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안 좋은 데다가 입술 보니까 제가 그냥 안타깝고 그러네. 아이고. 저는 가서 쉬어도 되는데 선생님부터 저녁에 또 학생들 또 가르치셔야 예, 돼요. 오늘도 재밌게 쉬셔야. 진짜 우리 선생님 생각하면 그래도 나는 선생님보다 낫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하여튼 환자들끼리 이겨내 보십시다. 그리고 화이팅해서 기운 냅시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선생님 얼른 들어가셔요. 극단에 나와야 아픈 것도 잊으신답니다. 오늘도 즐겁게 놀고 집으로 향합니다. 극단에서 10분 거리의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신 할아버지. 이판수 할아버지는 정년 퇴직 후 연기를 처음 접했는데요. 연기 수업 받은 내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메모해둘 정도로 열정이 대단합니다. 집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어떤 경우에는
전에 연극했던 그 한 장면, 액자극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장면이 나와 있을 때는 되새겨 보면서 아, 그때 당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반성도 해가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역을 맡으면은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을 안 갖겠다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겨울철이면 진지하게 연기 연습에 몰입하는 할아버지. 어려서부터 동경해온 배우의 꿈을 이제서야 이룬 셈이죠. 주위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나르는지 굉장한 굴벽거리였어요. 연기 생각하면 행복하세요? 참 제가 폭 빠져서 내 현재의 그 부족한 모든 면의 부족함을 다 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작품에 몰입을 함으로 인해서 내 그 외로움과 괴로움 이런 것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날 오후 극단에 젊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우, 야, 잘 지냈어? 잘 지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참이 잘 지냈는가? 네, 잘 지냈습니다. 자리 앉읍시다. 네. 우송대학교 사회복지 아동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데요. 우리 지금 먼저 우리 푸른 하늘 동아리가 우리 자체 연습을 먼저 멘토들이 선생님하고 할 약속 시간을 먼저 정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기간이 9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발표회까지 마치는 걸로. 저희가 처음에 학교 폭력 관련 프로그램으로 학교 폭력. 무조건 때리고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그냥 얘가 싫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 아이를 따돌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멘토들이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인형극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 오 감독과 극단 단원들이 멘토를 맡게 됐습니다. 얘기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본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형극은 목소리 연기야. 몸 연기가 아니야. 인형극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 지도에 나선 오 감독. 학생들에게 연기부터 시켜보는데요. 잘 들어오는가 키워드가. 내가 선생들이 먼저 시범을 보일 정도가 돼야 아이들도 따라서 한단 말이야. 용궁으로 들어갈 거야. 첫 번째 장면. 바닷속 용궁. 자, 문어부터 나온다. 자, 큐. 깜짝이야. 지금으로선 고칠 방법이 없다니까요. 네 이놈, 어서 방법을 찾으라. 방법을. 이들이 인형극으로 좋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 청년들한테 되도록이면 좀 이 학창 시절에 이게 문화예술 좀 접할 기회를 좀 만들어서 또 뭐 그 친구들이 꼭 이쪽 길을 안 가더라도 지역의 좋은 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문화 자원봉사들이 많이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데까지 한번 우리 그 대학생들을 계속 지도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오는데도 단원들이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무대 장비들을 차에 가득 싣는데요. 초등학교에 인형극 공연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상당히 챙길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무대부터 조명까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장비까지 해가지고 한 15가지 정도 준비를 지금 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지만 그쪽에 현장에서 이 공연이 가능해요. 인근에 있는 선화초등학교. 도착하자마자 단원들이 분주합니다. 극단에서 조명과 음향을 담당하는 양태식 씨가 땀까지 뻘뻘 흘려가며 열심입니다. 자, 요 메인 조명을 좀 뒤로 잠깐 뺍시다. 앞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자, 그다음에 오케이. 자리 잡아주고. 그다음 이쪽에 지금 선이 이렇게 와도 괜찮겠어? 네. 좋아. 그럼 일단 연결해 봅시다. 먼저 조명 한번 세팅 가동 한번 해봅시다. 직접 제작한 인형극 무대도 세웁니다. 공연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네요. 오 감독은 완벽한 공연을 위해 무대부터 음향, 조명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볼륨 좀 잡아주시고. 자, 친구들 어서 와.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학생들이 3학년 만에 입장합니다. 덩치가 이렇게 크네. 우리 유치원 막내들하고. 자, 먼저 선생님하고 인사부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다 같이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큰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인형극 제목은 빨간 모자. 뭐라고요? 까만 모자? 노랑 모자? 인형극 공연에 아이들이 신이 났는지 목소리도 우렁찹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드디어 시작된 인형극 빨간 모자. 인형을 움직이느라 무대 밑에서 열연 중인 단원들. 행여 실수라도 할까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집중한 모습이죠?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귀여운 동물을 잡아가려는 거죠? 난 이 숲속의 못된 동물들을 잡아가는 사냥꾼이란다. 응? 사기꾼이요? 어디 조금 따라해봐. 냥, 꾼, 사냥꾼, 사기꾼. 기존의 동화 내용을 재미있게 각색해 아이들의 반응이 더 뜨거운데요. 30분 공연이 아쉬울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빨간 모자가 엄마 말씀 안 듣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면 무슨 일이 생겨? 위험한 일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우리 선생님이 정말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말씀 잘 듣나 선생님도 한번 지켜보겠다. 제가 원래 좋아하던 동화인데 인형극을 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어요. 꼭. 너무너무 환호 소리가 커가지고 사실은 대사가 들리지 않았어요. 잘 들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만큼 아이들이 기뻐했다는 거니까 저희들도 뭐 귀를 기울여서 연기를 했지만 정말 기뻤고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연기 연습도 많이 하고 좋은 작품으로 공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 일정을 마무리한 저녁 시간. 오 감독은 오늘도 극단 사무실을 지킵니다. 자동 납부도 해지된 것들을 거기다가 뭐냐 이건 또 사무실에 웬 한숨소리가 가득한가 했더니 수복이 쌓인 고지서 때문입니다. 아이고 뭐 관리비는 언제쯤 다 납부를 하고 월세는 언제쯤 해야 되려나.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집세까지 밀려가고 이게 집세가 얼마가 밀렸나. 아유. 큰 수익 사업이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되는 극단이라 해가 갈수록 금전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문화꾼으로 살아가면서 아유 돈 버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돈 버는 데 내가 취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돈을 쓸 곳이 너무 많아서 그러겠죠. 그래서 모아보지를 못했네 돈이란 것을. 그래서 그전 같으면 내가 좀 강의를 좀 많이 띄어서 이걸 메꿔보고 했는데 좀 건강이 좀 따라주질 못하다 보니까 좀 강의를 좀 줄이고 외부 출강을 좀 줄이다 보니까 또 그게 금방 또 운영이 압박으로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좀 재정 사업을 해서 우리 식구들이 계속해서 좀 이 공간을 지켜갈 준비를 해야겠죠. 또 방법을 찾아봐야지 뭐. 다음 날 오 감독이 대전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데리고 와서 장을 보러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장 안에서 극단 관계자들과 회의가 한창입니다. 이제 문화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오늘 우리 뭐 점 선생님들하고 우리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시장 조사를 좀 나왔어요. 네. 오 감독이 극단 재정 사업의 일환으로 가게 오픈을 구상 중인데요. 극단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주축이 된 먹거리 장터를 열어볼 계획입니다. 다양하지를 못해요. 이 시장이 분식 가게가 없어. 이 안에 분식 가게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지금 오늘 장 보려고 김밥을 살래도 김밥을 즉석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으셔요. 애들이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라든가 볼거리도 네, 좀 볼거리도 있어야 하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장이 좀 빈점포가 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같이 접목해서 이 시장에 이런 문화 행사도 좀 개최도 하고. 물색해 놓은 빈 점포를 보니 벌써부터 아이디어도 샘솟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의 탄생이 기대됩니다. 우리는 기존에 했던 우리 그 인테리어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일단 돈도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공간을 문화 공간처럼 꾸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런 공연 사진 이런 걸로 실내부터 밖에까지 아주 명물로 만든 거예요. 명물일 것 같은데. 그렇게 전국 유일에? 어묵 같은 거, 호떡 같은 거, 뭐 왕떡볶이 같은 거 이런 어떤 걸 섞어서 젊은 사람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먹거리, 체험거리, 뭐 놀거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과 접목하는 게 가장 좋겠다. 평소의 생각이고 몇 가지 구상들을 하면서 또 다른 지역의 그 우수 사례도 좀 견학을 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지금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주말. 마당극 수업은 없는 날인데 어르신들이 극단 건물 주차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어디 좋은 구경이라도 가시나 본데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두 차에 나눠서 지금부터 우리 봄소풍 야유로 출발을 하는데요. 앞에는 운전수, 뒤에는 손님. 그렇지. 자, 앞에는 운전수와 뒤에는 손님. 좋아. 달려라 하늘 끝까지. 자, 지금부터 차에 올라가기 전에 달려가면서 재밌게 노는 거지 뭐. 그렇지. 지금부터 감독님이 우리 다 같이 줬으니까 우리는 놀기만 하면 노래 한 가락 하면서 차로 올라가겠습니다. 다 같이 노래 시작. 너무너무 좋아요. 오 감독이 흥을 돋우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할머니들의 구수한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거 하나 없는데. 너무 많아요. 출발 전부터 노래로 분위기를 띄우니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처럼 한껏 들떴습니다. 따뜻한 봄날, 답답했던 극단을 벗어나 꽃구경도 하고 봄나물 캐러 출발합니다. 대전에서 가까운 금산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탁 트인 언덕배기마다 푸르게 돋아난 쑥이 천지입니다. 다들 나물 캐는 처녀가 되셨네요. 맑은 공기에 향긋한 쑥 향기를 맡으니 기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봄소풍 왔으니까 자, 우리 영애 친구부터 노래 한 자리 뽑겠습니다. 높은 산은 부른다, 메아리가 들린다, 흰 구름이 남자시 떠있다, 참새들도 노래 부른다, 산들바람이 산들 소근소근. 역시 마당극 배우는 어르신들답게 흥과 끼가 넘치시죠? 자, 우리 유랑극단의 악극단 가수가 먼저 한 곡 뽑았습니다. 웬만해서는 여기 금산에 오지 않는 가수입니다. 오늘 스케로운 김에 한잔 됐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공기 막지요. 꽃은 이렇게 펴서 만나랬지. 너무 좋아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 술 드신 거 아니죠? 안 먹었어요. 응,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흥이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어르신들은 극단 생활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울했던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활력을 얻으신답니다. 내가 원래 우울증이 좀 있었거든요. 이 극단이라고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즐거워서. 아,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예. 밤에만 잠이 안 와갖고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 내적으로 조금 좀 슬픈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안에 좀 있었는데 사실 여기 와가지고 마음도 안정되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좋아요. 건강이 좋지 않은 오 감독. 잔디밭에 주저앉아 잠깐의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도 어르신들과 있을 때 힘을 얻는다고 하네요. 아유 여기 너무 공기 좋고 아유 꽃이 그냥 엄마들하고 이렇게 소풍 다니시고 하는 게 저한테는 병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치유예요. 좋은 치료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사무실 안에나 극단 안에 이렇게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훨씬 저한테도 좋고 더 에너지가 솟아나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이제는 이렇게 같이 안 다니면 좀 이상해. 늘 다니던 거라서. 잡수질만큼 계시면 돼야 또 한 번 또 언제 또 오지 뭐.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나물도 웬만큼 캐고 출출해진 시간. 오늘 우리 엄마들 싸운 것들 보고 다 먹고 갑시다. 소풍 가는 날이면 집에서 하나씩 먹을 거리를 가져와 이렇게 함께 나눠 먹습니다. 야외에서 먹으니 그 맛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짠! 이거 김치에다 입 맞는 겁니다. 짠! 극단 이름처럼 서로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들. 앞으로도 신명나는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봄소풍을 하면 위하여 그게 외칩니다. 우리 마당패 봄소풍을 위하여. 어이 좋습니다. 드시죠.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늘 사실은 고민의 연속이고 늘 어려운 일의 반복이지만 저한테는 이것도 하나 활력소고 또 어쩌면 아마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행복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경상남도 함안. 작은 산골에서 자란 소년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꽃과 나무가 가득한 식물원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죠. 숱한 세월이 흘러 소년은 백발의 어른이 되었고 어릴 적 꿈이었던 식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년은 묵묵히 걸어온 그 길을 아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많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움직여 줄 건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익히고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연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꽃보다 아름다운 부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 충남의 허파라고도 불리는 청양. 그 중에서도 칠갑산자락 아래 청양읍 불량리에는 이름만큼이나 곱디고 온 식물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곳곳에 자란 수풀마다 웃자란 야생화가 봄을 반깁니다. 청양 내에서도 기온이 낮은 이곳엔 매년 봄이 더디게 오는데요. 다양한 꽃과 수목이 숲을 이루는 곳. 이곳에 걸리는 이조 회장의 아들 이광용 대표의 몫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살린 식물원으로서요. 다른 식물원이랑 차별화된 식물원으로서
손님들이 왔을 때 흔히 이제 예전에 많이 사라진 식물들도 있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서 그 손님들에게 편안한 힐링을 가질 수 있게끔. 지난 2003년 문을 연 고운식물원은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8천여 종 이상의 수목과 꽃들이 식재돼 있는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연학습장일 뿐 아니라 다양한 야생화와 희귀식물을 보호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수록 더욱 아름다운 야생화는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사시사철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꽃들을 챙기랴 이광영 대표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걸 또 맞춰서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처해서 다 모든 일이라는 게 360도를 돌아가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목련이 화려한 재색을 뽐내며 장관을 이루는데요. 사람의 손길을 줄이고 자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선지 어느 계절이든 숲이 가진 표정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꽃들이 항상 피어 있어 이곳엔 언제나 축제가 열리고 있죠. 주변에 보이듯이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라든지 벚꽃이라든지 가지각곳에 그 저희 꽃들이 항상 많이 펴 있기 때문에요. 좋은 모습은 앞으로도 쭉 유지할 수 있으니까. 식물원을 찾은 관광객은 지나가는 봄이 아쉬운지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꽃도 많고 4월달은 진짜 꼭 와볼 만한 데라고 생각합니다. 아, 특히 4월달. 예. 예. 어떻게 작품도 많이 나왔나요? 아, 예. 뭐 경치가 워낙 좋으니까 좋습니다. 뛰어난 공간 연출로 어디서든 최고의 포토존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갖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살리다 보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관광객이 늘면서 숲이 간직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숲 해설도 인기입니다. 작살은 뭐냐? 작살은 화날 때 상대를 작살낸다 그 뜻이 아니고 고기 잡는 작살, 삼지창 가지가 전부 이렇게 삼지창처럼 세 갈래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복숭아 더야. 숲 해설을 들으며 걷다 보면 수련원에 다다르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이용해 만들어 놓은 연못이 이른 더위를 가시게 합니다. 길을 따라 계속 거닐다 보면 이번엔 작은 동물들이 가득한 곳에 다다릅니다. 각종 조류부터 염소, 토끼 등을 만날 수 있는 동물농장은 식물원을 찾는 가족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식물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곳. 튤립원에 들어서면 기념 촬영은 필수입니다. 식물원 한쪽에 자리 잡은 민속놀이 체험장에도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놀이에 흠뻑 빠진 모습이 마치 천진한 어린아이 같네요. 평소에 이제 잘 보지 못했던 것들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향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힐링도 되고. 간만에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까 봄 기운을 활짝 받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와서 접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해야죠. 할 건 해야죠. 자, 장갑부터. 또 다른 즐거움이 기다리는 곳. 식물원 내에 마련된 롤러 슬라이드인데요. 야, 얘들아 밑에서 사라져. 롤러 위에 앉아 미끄러지듯 내려가면 높은 시선으로 숲을 살피는 재미가 색다른데요. 양쪽에서 가득 풍기는 꽃향기에 마치 숲속을 날아다니는 듯합니다.
관광객들이 수목과 놀이기구에 흠뻑 빠져 있는 사이 한창 작업에 열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식물원 인근의 마을 주민들인데요. 식물원은 관광객에겐 볼거리를, 마을 주민들에겐 일자리를 선물하고 있죠. 오랜 시간 함께한 주민들에게 이곳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식물원 와서 매일 일하세요? 네. 이렇게 일자리가 있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일하고 돈 버리니까 좋지요. 이 식물원을 만든 분은 어떤 분일까요? 직원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고집이 있으세요? 어떤 고집인가요? 식물원이 뭐 요즘은 왜 많이 어려워요. 이제 입장객이 적다 보니까 그걸 탈피하려고 식물원 내에다 캠핑장을 설치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식물원은 다 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식재 방법도 그렇고 조성 방법도 그렇고 원래 이야기하셨던 뭐 자연 환경적인 자연 친화적인 최대한 안 해치는 상황에서 하는 방법을 계속 고집을 하세요. 계속 주지를 시키시고 뭐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보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어리석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꽃과 나무에 관해 누구보다 꼼꼼한 성격의 이주호 회장. 이곳은 그가 특히 심혈을 기울이는 곳입니다. 멸종위종 중에 노랑붓꽃이라고 해서 이거 정식하는 겁니다. 멸종위기 식물 2급인 노랑붓꽃 증식을 위해 뿌리 나누기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거는 저리 가고 이거는 이걸 다음에 이 플랜트를 어떤 품종을 여기다가 하고 이거는 저리 가고 물 줬으니까. 예. 아예 저리 다 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거 두 개 없어지고 하지 말고 관리할 적에도 다 한목에 있는 게 다 관리하기 같은 품종이 같이 있어야 관리하기 편하잖아. 그죠? 네네. 그럼 이게 저리 다 가. 네. 저리 다 가면서 물 주고 저리 다 가라. 네. 꽃은 다 딸 거야. 다 따버리고. 이쪽에부터 없이 싹 다 따버리고 지금 올라오는 건 얘는 다 따버리라고. 관리할 적에 물 줄 적에도 그렇게 해놔야 편하고, 그렇지? 물 줄 적에도 그렇게 물 주기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몇 번이야 관리하는 저 매뉴얼도 만들어야 된다. 진짜 관리 매뉴얼을 만들면 아주 편하다. 세심하게 하는데도 이주호 회장 눈엔 부족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식물에 대한 애정도 만만치 않다네요.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식물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은 운영하는 사람이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약간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 식물원의 직원들은 약간 다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꽃을 너무 좋아해서 미쳤건 아니면 어쨌든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꽃을 좋아하는데 그게 좀 지나친 사람들. 정과장, 이거는 이제 란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흙이 있을 적엔 따내도 가까이 내지 말고 완전하게 따내야. 신경 써서 돌봐도 사소한 문제에 병해를 입기 쉬운 식물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의 그 식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아주 강해갖고 따라하기가 힘들다고 원성이 자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 같이 더불어 다 좋아하죠. 내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역시 다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심심산골에 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규모사가 너무 많은 거 이거는. 직원들의 노력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주호 회장. 그래서 잔소리가 더 길어지나 봅니다. 우리 사람 비전이 있다, 미래가 있다. 이거 생약 하나가 개발되면 뭐 요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약품 하나 개발해서 50조 한미약품이 그렇죠. 네, 한미약품 같은 50조라는 엄청난 그 생략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 활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런 모든 바이오 산업의 원천이 이 식물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멸종위기종 그 하는 중에 이제 증번식을 이제 성공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놔둔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욕심이 나서 좀 다른 생각을 품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좀 숨겨야 돼. 그래서 처음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공개하지 말라는데 어떡하죠? 그건 안 해야 되겠나요?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인 광릉 요강꽃. 고운식물원은 지난 2010년 식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식물을 증식해 자생지에 복원하는 것도 중요 업무 중 하나. 식물원이 단순히 휴식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색색의 다양한 야생화가 만들어내는 한 폭의 수채화. 사라져가는 꽃들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기에 이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는 거겠죠. 3명 남짓의 자리가 전부인 작은 사무실. 이광용 대표의 또 다른 일터입니다. 검토할 서류가 한가득이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온 손님들의 후기를 챙겨보는 것도 잊지 않는다네요.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잘 된 거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도 뭐 더 이쁘게 그런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게끔. 고운식물원은 지금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제 이쪽 세운한 전시관으로 들어가셔서 구경하시면 돼요. 새우란, 네, 다 여기 들어있는 건 새우란이고요. 일부 지금 이 앞에 보시면 이게 팀이 멸종위기종이라 해가지고요. 이제 네, 잘 번식도 안 되고 귀한 식물들인데 이런 애들을 저희가 이제 증식하고 키워서 식물원 한쪽에 마련된 새우란 전시장. 희귀 식물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았는데요.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가 새우 등을 닮았다 해 이름 붙여진 새우란은 지구상 식물 가운데 가장 진화한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상화라 일컬어질 만큼 꽃의 모양과 색이 다양하고 아름다운데요. 세계적으로 확인된 종의 개수만 약 200여 종.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새우란은 6종이 전부입니다. 한때 새우란은 들이나 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꽃이었는데요. 요즘엔 식물원을 찾아와야 볼 수 있는 귀한 식물이 됐죠. 이번 전시를 계기로 새우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멸종 위기에 놓인 새우란을 대량 증식해 자생지에 복원할 계획입니다. 하얗고 고운 색이 아름다운 신안 새우란은 2009년 처음 발견된 이후 한때 남해고로 사라졌던 희귀종인데요. 언젠가 새우란을 길가에서 쉽게 마주할 그날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철쭉류도 이제 필 거고요. 튤립이라든가 그 계절에 맞게끔 항상 이거 사시사철이라고 겨울에는 이제 따로 제가 좋아하는 눈꽃이라고 하고요. 가을에는 또 가을의 단풍, 여름에 또 여름에 맞는 그 계절에 맞는 꽃들이 계속 변화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는 기간에는 그거를 이제 그 식물들을 강조해서 항상 축제를 할 수 있게끔. I may not have a mansion, I haven't any land, not even a paper dollar. 계절에 맞춰 싹을 틔우고 뜨거운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열매를 맺는 꽃과 수목들.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순간을 위해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절정을 향해 피어나는 그 꽃을 닮았는지 모릅니다. But I can weave you moonbeams for necklaces and rings, and I can show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4, 5월에 화단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리빙스턴 데이지를 심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매일 꽃과 나무 속에서 일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제 꿈은 원래 이렇게 콘크리트 숲과 달리 이제 진짜 숲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이제 정신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제 만족감적으로 많이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이광용 대표가 서둘러 외출에 나섭니다.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정해놓고 다니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은 안 하고 빨리 일 끝나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요. 맡은 업무에 비해 짧은 하루. 그렇다 보니 마음이 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급여 이체해서 이런 것들은 직원들 급여에서부터 물품 구입비까지 챙겨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식물원에 이제 거름도 줘야 되기 때문에 거름 대금. 급한 용무만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식물원 순찰에 나섭니다. 부지가 넓은 만큼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꼼꼼히 살피는데요. 그런 이광용 대표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 있습니다. 식물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전망대에 서서 잠시 숨을 돌립니다. 그날 오후 이른 저녁 식사를 위해 온 가족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서진, 서진아, 서진이 할아버지 오세요. 나는 서진이가 좋아요. 할아버지 서진이 예뻐요. 이리 오세요. 아이고 예뻐. 식물원 업무에 있어서 매서운 이주호 회장도 손녀 앞에선 영락 없이 애교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네 사랑해요. 서진이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 사이 부엌은 분주합니다. 이렇게 그냥 전부 풀에다가 즉석 그냥. 네? 이거요? 참나물, 부추, 민들레 집 주변에서 그냥 제가 모양이 없어. 대학 졸업 후 조경업에 뛰어들었던 이주호 회장. 숱한 역경 끝에 그의 조경회사는 잘 나가는 기업이 됐고 그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이름을 날렸죠. 하지만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식물원을 만드는 일이었죠. 왜 어렵고 힘든 일을 선택했을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누군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니었던가. 누군가를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것 같고. 식물원의 처음 모습입니다. 부지는 온통 검은 돌 투성이었죠. 맨손으로 돌을 다 치우고 꾸몄지만 식물원은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해야 되겠다는 의지 가지고 하는 거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야 이거 뭐 우리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갖고 나온 거를 우리가 또다시 옆에처럼 또 쓰러지고 없어지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직원들이 있어주는 거 진짜 고맙고요. 고맙고 직원들하고 만나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든데 직원들 역시 어렵고 힘들죠. 똑같이 생각이 같을 건데 그런데 이제 참아주고 견뎌줘서 열심히 해주니까 저도 뭐 용기를 가지고 합니다만은 사실 식물은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뭐 크로스 한 데도 있습니다. 통째로 크로스하고 데 있고 또 부도도 났고 또 업종 변경도 했습니다. 식물원을 조성하면서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아닌 돈이 되지 않는 식물원을 만든다고 하니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그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반대한다고 들을 양반도 아니고 반대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걸 못해요. 표현을 앙얼거리기는 해야겠지 뭐. 언젠가 자신의 꿈을 가족들이 이해해 줄 거라 굳게 믿었던 이주호 회장. 오랜 설득 끝에 가족들도 그의 꿈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까지 함께하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라고 이 땅에 태어나 성장한 세대들에게 보다 나은 자연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망. 산골 소년 이주호가 꾸던 커다란 꿈은 그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된 사람들은 별로 안 오는데 떨어진다는 소리 듣습니다. 야, 이거 과연 이걸 식물을 물려줘도 될 건가? 자신이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고 많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떻게 해서 이걸 움직여 줄 건가? 그래서 내가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손익분기점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겠다. 하지만 아들에게 어려운 숙제를 물려준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미안하죠. 아들인데 미안하죠. 사실 진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만들어진 걸 운영만 하면 되니까 여태까지 내가 만들었고 지금부터는 운영만 하면 되니까 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거 절반만 하면 돼. 아버님 말하신 거 손익분점을 제가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걸 더 증식을 해서 더 이상을 이제 늘려서 뭐 여기 회사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식물에 대한 것도 더 늘리고 해야지 유지 관리를 하고 이걸 보호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보호를 못하고 해를 끼칠까 봐가 제일 제 두려운. Today,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tomorrows shall all pass away. Ere I 모든 작물은 농사꾼의 발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꽃도 역시 그러하죠. 애정을 가지고 보듬고 다져주는 만큼 자라나니 그 마음을 아는 걸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and I'll be a rover, you'll know. 다음 날 아침 길가 한쪽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이광영 대표와 지수진 이사. 꼼꼼히 사진까지 찍어둡니다. 나무 밑에 자리 잡은 얼레지 때문인데요. 자리 잡은 환경이 적합한지 구석구석 확인합니다. 꼭 지어보면 뭉치긴 하는데 뭉쳐지긴 하는데 가볍죠. 두 사람이 이번엔 특별한 곳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식물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데요. 증식한 멸종 위기종이 자생지에 가기 전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마치 사람으로 치면 뭐 신생아 보호실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가능한 한 외부 침입이나 아니 외부의 간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겁니다. 이게 잘들 모르시는데 식물 나는 안 밟아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옆에 안 밟고 잘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기만 밟아도 물이 들어오는 땅에 물길이 사라져요. 광농하고 같은 그만큼 환경 변화에 예민한 식물들. 깽깽이 풀이라는 겁니다. 깽깽이 풀이라는 게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 깽깽이가 왜 깽가리를 치면서 노는 사람, 굉장히 잘 노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 한쪽에 군락을 이룬 깽깽이 풀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멸종 위기 식물로 지정된 야생화인데요. 얘가 간혹 가다 보면 변이종 중에 흰색 꽃이 피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기 위한 과정들이 거쳐진 겁니다. 처음엔 흰색이었다가 원래는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좀 더 파란색이었다가 약간 흰색이 보일 때 그것만 뜯어서 다시 분리를 해서 옆에 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시 계속 흰색을 찾다 보면 결국은 저렇게 하얀색이 피는. 이처럼 새로운 색이나 모양의 신품종을 찾아내는 것 또한 이곳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야생화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잘 알려진 금낭화도 고운 흰색 옷을 입었고요. 멸종위기종 2급 식물인 개병풍도 군락을 만들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일,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단 우선은 일 자체가 전부 다 이게 주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은 존재 가치도 그런 거고 뭐 멸종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잊혀지거나 다른 사람 뭐 잊어버리더라도 저희는 보존하려고 그러고 계속 연결하려고 이랬으니까요. 그런 관계 없어요. 벌써 12년째 해오는 일이지만 이광용 대표에겐 온통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 이 대표에게 지수진 이사는 든든한 조언자입니다. 나오는 데까지 시작했는데 이게 견뎌주면 제가 가진 거는 다 일단 전달을 하려고 애랬습니다. 우선은 뭐 밑에 있는 직원들이야 제가 다 줘봐야 다 써먹지를 못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지만 대표님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시간은 계절을 안고 돌아오고 머뭇거리는 사이 계절은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익어가는 계절 사이로 꽃 한 송이에 담긴 자연의 섭리를 배우고 꽃과 풀이 전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음은 고운 빛을 닮아갑니다.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식물원 입구 한쪽에 마련돼 있는 허브마켓. 마음에 담아뒀던 식물 하나를 자신에게 선물하는 공간입니다. 사실 화분을 판매하기 시작한 건 식물원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옳지, 옳지, 옳지. 하지만 이젠 사람들이 이곳에서 천진한 아이처럼 뛰놀았던 추억을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식물원 운영에 바쁜 일상에도 이광용 대표를 지치지 않고 버티게 하는 힘, 그건 분명 가족일 겁니다. 아빠? 아이에게 좀 더 아름다운 자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 이주호 회장의 꿈은 이광용 대표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 있습니다. 딸 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고부간 맞으세요? 네. 아니, 네, 그 모녀관 같아요. 네. 닮았어요? 인상이 닮았어요? 인상이 아니, 좋아서 그러죠. 아니 정말 친딸 엄마가 노는 거 같아요. 네. 며느님 마음에 드시나 봐요. 그럼요. 네.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네? 아, 모두가 생각보다 이뻐요. 하는 짓이. 딸이 셋이 있는데도 하나도 못했거든요. 막내예요. 막내, 딸 막내예요. 어려운 길을 걷는 아들이 여전히 안쓰러운 어머니입니다. 식구대로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제 열심히 해야죠. 어쩔 때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네, 안쓰러워 보이긴 하는데 워낙 아버님을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님 같지는 못해도 열심히 노력은 해요. 이주호 회장님 남편으로서 몇 점이에요? 남편요? 남편으로는 거의 낙제 점수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로. 왜? 낙제. 왜요? 그냥 얘기하면 안 돼. 식물원의 풍경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부지도 넓은 데다 변화하는 자연에 맞추랴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 그렇다 보니 2003년 개원 이래 계속되는 적자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물, 빛, 습도, 온도. 회의실에선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직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내년에 우리 세월한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개화기가 첨예하게 달라져. 첨예하게. 그래서 온도 관리가 중요하고 또 하면 습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도를 낮추는 방법.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곧 바로 결과가 드러나는 식물 농사. 수익으로까지 영향을 주는 일인 만큼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주호 회장 눈엔 여전히 부족한지 불호령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회장님의 그 열정을 따라가기가 무척 부딪힐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힘들지요. 어떠세요? 예. 저 회장님께서 성격이 너무 급하시고요. 하는 일마다 막 번개까지 해내야 되고
이 손이 딸리고 조금 좀 벽이 차지해요.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직원이.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가끔 벅차기도 하고 그래서 막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열심히 또 하면 또 가끔은 또 성과도 보이고 이러니까 또 보람도 가끔은 있죠. 근데 어려워요. 정말 10년이 가까이 됐는데요. 알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도 또 언젠가 보면 또 원점으로 또 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종번식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하지만 이런 지적들이 모여 식물원의 발전을 이끈다는 걸 알기에 좀 더 집중하는 직원들입니다. 이 자체에 대한 우리 개념들을 읽어간다. 이 식물원만 가지고는 절대 손익분기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사업을 해야 돼. 어떤 사업이냐? 한도 30개는 식물원을 계속 운영하고 더 키워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보장돼야 하는데요. 매년 식물원을 찾는 관광객은 늘고는 있지만 그만큼 더 관리가 필요하기에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년이 넘었는데 기본 결과가 안 나왔다 이거야. 이야기는 벌써 나왔는데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우리가 의뢰 한쪽에서도 답도 없었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뭐 사업으로 보면 다 현재 고운식물원에선 새우란 사업과 종보존 사업, 쌈지식물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연 적자를 탈피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매뉴얼 자체도 없고. 어쨌든 회사의 숙제가 손익분기점을 이제 빨리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참 큰 숙제는 숙제예요. 그죠? 모든 직원이 다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문제지만 뭐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개선하고 있고 뭐 부족한 점은 채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희망적인가요? 네,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자연스레 걷게 된 식물원의 길. 아직 어려운 일 투성이에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의 가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채 이루지 못한 일들을 자신이 언젠가 이룰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것이 존경하는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효도의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버님이 잘 해주신 것도 맞지만 세대가 변하면서 조금의 변화를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필요한 또 그런 공간도 만들고 아버님이 계속 해오셨던 것처럼 종보존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식물도 계속 저희가 확보하면서 많은 식물들을 확보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 좋은 모습을 끝까지 제가 아버님 나이가 됐을 때까지도 계속 유지하면서 이어가는 게 제 꿈이고 희망이죠. 우리 식물원의 비전이 뭔가? 이거는 매일 바뀝니다. 꿈속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바뀌는데 글쎄요. 우리 식물원의 그 비전은 아마 교육적인 부분이 더 아마 앞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존을 하는데 새로운 신품종을 발견을 해서 우리가 보존하는 역할 그것이 중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오랜 인고 끝에 절정을 향해 피어나는 꽃을 닮은 이주호, 이광용 부자. 그들의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강당에 하나 둘씩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큰 행사가 열리는 모양새인데요. 관중석에 안내문까지 돌리는 걸 보니 뭔가 하긴 하나 봅니다. 무대에서 마이크와 앰프 시설까지 준비하는 걸 보니 잘하면 공연이라도 보나 기대가 되는데요. 학생 다 모임? 다 모인다고 다 모임인가요?
전교생 다 모였다고 하기엔 적은 감이 있지만 하여간 다 모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화장 중에 루즈도 바르면 안 되나요? 비비랑 틴트 막 이렇게 다 바르셔서 비비와 틴트는 허용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색조 화장, 뭐 아이브로우, 뭐 아이라인, 뭐 아이섀도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알죠? 네, 공연은 이렇게 확실히 아닌 것 같죠? 다음. 네, 다음은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네, 이번 자유토론 주제는 꼭 후배가 선배에게 높임말을 써야 하는가입니다. 꼭은 답이 정해져 있는 주제가 아니니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높임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선배에게 존중해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해야 되고, 그리고 친해진 후에 서로 합의가 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들의 자유토론이라 해봤자 뭐 대단한 안건이 나올까 싶었는데요. 제법입니다. 선배에게 깍듯한 대우를 하라는 학생. 아마도 최고참 선배인 모양인데요. 후배 마음도 과연 같을까요? 저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찬 학생은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괜히 높임말을 써서 더 이 선후배 간의 사이가 더 멀어지고 조금 친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배와 후배들 간의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반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단 높임말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대신 선배들이나 선배들이 인사를 잘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토론이 이어지고 분위기가 성숙하게 무르익어갑니다.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껌스는 검정색 스타킹. 지금 여학생들이 신고 있는 비치지 않는 검정색 스타킹 있죠. 그 스타킹이고, 살스는 살색 스타킹. 춘추복대 입는 스타킹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스는 반 비치는 스타킹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 짓는 이유도 알고 싶고, 그게 왜 금지된 걸지도 알고 싶고, 살스를 동복에 신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신고 있는지 알고 싶고. 동복에는 살스를 신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신 겨울에는 살스를 신는 대신 담요를 두르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걸 보기 싫어하시는 그렇잖아. 더워 보여. 그러니까 사소한 일상부터 깐깐한 규칙까지 자신들의 삶터를 스스로 끌어가는 학생들. 그 곁에 참고인 역할만 하는 교사들.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이 학교. 그들이 사는 세상이 궁금해집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충남 홍성의 홍동마을인데요. 마을 안에 있을 건 다 있고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하여간 재미난 마을입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다는 그곳에 제작진도 따라가 볼까요? 달려가는 곳이 도서관이라길래 책 꽤나 읽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웬걸요. 도서관에 가방을 던져놓고 너른 앞마당에서 노느라 무아지경인 아이들. 놀더라도 학교 가서 놀라던 어른들 잔소리를 이미 알기 때문인 걸까요? 집에 가서나마 도서관 다녀왔다 하겠죠? 그만 좀 놀아라는 잔소리도 없습니다. 떠들거나 뭘 건들지 말라는 꼬지람도 없죠. 자유로운 영혼처럼 마냥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는 그곳이 아이들에겐 놀이터가 됩니다. 아이들처럼이나 밝고 맑은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은 방막 도서관입니다. 이거 말이 크다. 문수 발은?
요즘 유아를 동반했다 하면 눈살 찌푸리는 곳이 많아 속상하곤 하죠. 여기선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을 분리해 누구라도 편하게 이용하도록 배려한 덕분이죠. 하인들이 공주 생각에 반대했어요. 공주님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세심한 배려는 마을 주민 모두가 도서관의 소중한 이용객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사실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이 방막 도서관이 세워진 배경인데요. 마을 주민 모두의 정성으로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책을 장만한 겁니다. 힘을 모은 걸로 부족할 땐 그 힘을 함께 빌려오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함께 십시일반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허수로 대할 수 없는 이유고 소중한 까닭이죠. 홍동마을은 대부분 그런 사연으로 꾸려졌습니다. 뭔가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끼리 만들면 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러니까 꼭 이제 귀농귀촌인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시작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도 똑같이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이 여러 단체의 이런 모임들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런 기반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홍동 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 홍동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참여하는 걸 우선으로 삼습니다. 갓골 목공실도 그런 곳인데요. 학교를 세우고 법을 만들고 별처럼 많은 종교를 끊임없이 만들고 불로초를 기어이 주재할 것이다.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 서둘러 먹고 마시고 예술가의 집을 방문한 학생 한 명이 자신이 쓴 시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모래둔떡 같은 증오를 쌓으며 바람과 폭풍으로 일상이 날아간 순간에도 브라보. 박수 박수. 브라보. 야. 저번 시간에 한 게 선생님이 연장 설명해줬고, 그다음에 연장을 조립을 해서, 그다음에 이 나무가 딱 서 있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랬어? 아무도 몰라. 자르는 거. 서 있는 나무를 이렇게 하는 게 자르는 거. 그다음에 길게 하는 거를 켜는 거. 시작은 시로 했지만 목공실에 왔으니 목수의 기본기를 배워야겠죠. 목수의 재능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학생들은 훗날 직업을 선정할 때 폭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유기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귀농자들이 되게 많아졌고, 귀농자들은 다들 아이들이 같이 딸려 있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폐교된 데가 별로 없고 다 계속 이제 꽉 차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계속 내려오고, 여기가 농업 학교인데 젊은 아이들을 받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학생으로 받는 게 아니고 20대, 30대 그 친구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형태들로 학교에는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입 인구가 많고 여기서 정착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한 게 뭐 1순위가 목공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공실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목공실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운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공간을 빌려주고 누가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운영을 하되 지역에 도움이 되게. 그 지역에 도움이 되게 중에 가장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게 뭐냐면 뭐 공짜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게 교육인 거죠. 홍동마을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입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마을 안에서 해결하죠. 농사, 마을일, 친목도모, 학교 등등 마을 안에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싶은 세상을 마을부터 시작해보려는 계획된 농촌이랄까요? 때문에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성공하길 바라는 우리 도시에서의 일상적인 꿈과는 아이의 교육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여기에서 배운 것을 밑거름 삼아 마을의 차세대 주인공으로 살길 바라죠. 얘를 여기다 떠나야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라든가 이렇게 연장에 대한 사용 이러한 것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아이들의 능력이 훌륭해서 사회에 통합이 되는 건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것을 꿈꾸지는 않고요.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마을에 이런 단체나 이러한 곳이 장소가 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아이들의 기능이 되면 취업도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 사회, 이런 것들을 좀 꿈꾸게 된 거죠. 홍동마을의 기본 생활은 농업입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의 직장이 바로 이 밭이죠. 다만 귀농 기촌인들이 유난히도 많다는 게 좀 다를까요? 심지어 농사를 배우겠다 찾아오는 이들도 많습니다. 상추가 때마침 먹기 좋게 자랐습니다. 맛 좋은 상추를 식탁에 제때 올리려면 일손이 모자란데요. 젊은이들이 부모님 도와주러 저리도 많이 왔나 잠시 대견하게도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이 상추밭 주인들이라고요. 젊은이들이 함께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고 농사 정보도 나누는 일명 젊은 협업 농장입니다. 당연하지. 네, 되게 이렇게 많은 20대나 그 사람들이 많을 줄은 몰랐었는데 되게 많았다는 것도 신기했었고, 옛날에 교장쌤이 다시 농촌으로 다시 오는 게 추세라고 해서 진짠가 싶었는데 도시에서 나고 자란 10대와 20대가 겁없이 시골에 발을 들이고 촌놈이 되겠다 자처한 사연이 궁금합니다. 시작은 상추지만 언젠가는 땅의 소리를 듣는 농부를 꿈꾼다는 청년들입니다. 여기서는 젊은 청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더 재밌기도 하고, 또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활동이나 공부, 세미나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농업을 하겠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물론 농업만 종사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농업 이외에 다른 것들도 활동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도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아니나 싶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까라는 마음으로 찾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런 그들이 아직도 이곳 비닐하우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농부로서의 성공을 바라진 않습니다. 흙에서 배운 노력과 열정이 어디서든 우뚝 설 힘이 돼줄 테니까요. 그리고 20대 초반 지금 10대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농업을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농업 말고도 농업과 관련된 일들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는데 이 경험이 이제 미천이 돼서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것을 하더라도 좀 더 이제 지역과 관련된 아니면은 공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폭이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밭과 밭 사이에 남는 공간을 이용해 마련한 마을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긴장되세요? 동네 병원이 홍동에 태어난 지는 이제 막 첫돌이 됐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농촌에서 자가용 없이 읍내병원을 다니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특히 어르신들은 병원을 매일 드나들다시피 하시니까요. 병원도 아무 때나 가나요? 첫 차라도 타고 가야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죠. 그 고충을 덜고자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이렇게 동네 병원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도 데워드릴게요. 여기 그래도 병원 있으니까 좋죠. 아이고 좋고 말고 아주 우리 노인네들 복 받으시오 이 동네. 뭐가 좋으신데? 네? 뭐가 좋? 아 여기 간호원 오고 의사 선생님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잘 봐주시고. 저기 차 타고 하는 거 아니지 얼마나 좋아요.
마을에서 가장 큰 농산물 마켓인데요. 김정자 할머니는 농산물 매장의 직원이 아닙니다. 자신이 농사진 물건을 팔기 위해 온 거죠. 맞아요. 농사를 셔서 맛있어. 여기를 1kg 있잖아요. 1kg을 잘 보셔. 봤어요. 그럼 1kg짜리인가? 그게 이거 1kg. 아니 그거 3,000원짜리 붙여. 붙였어요. 붙였어? 네. 여기서는 마을 사람들 누구나 자신의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5일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던 수고로움도 이젠 하지 않아도 되죠. 팔려고 가져온 농산물엔 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죠.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씩 남으면 먹고 남는 거 전부 이웃 사람들 이렇게 노나 먹고 남으면 내버리지 누구 넘들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 이런 거 남아도 이런 데 갖다 요만큼씩 포장해 놓고 여기 할머니 반찬 하나 오는 김에 갖다 여기다 놓으니까 큰 소득이 되고 좋아요. 팔려고. 진열된 농산물은 음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장소에서 재료로 사용돼 먹거나 소비하는 생산과 소비의 순환 구조를 실천하는데요. 물론 타 지역 유기농 매장으로도 팔려나갑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다는 마을 창립의 목표를 실천하려는 의지죠. 먹는 거 하면 가장 한창 때인 주인공들이죠. 홍동마을 아이들이 방과 후 모두 모여 건강한 밥상을 만나러 가는데요. 학교와 학부모가 힘을 모아 늦도록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매일 저녁을 제공한답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는 주인장의 마음도 한몫. 저녁까지 급식을 먹이기 안타까웠던 학교와 부모의 마음까지 한몫한 일석삼조의 밥상입니다. 이상해 이거. 우리 만들이랑 너희 이거 다 적으니까. 그저 함께 먹는 밥상이 설레고 신나는 이팔 청춘들이죠. 암요, 하루 종일 가장 기다린 시간인걸요. 오늘은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찌개지만 아이들은 멸치볶음만 나와도 소리를 지른다고요. 손님들이라는 게 사실 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우리 동네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분들은 매일같이 마주치는 분들이고 그래서 더 맛있게 그리고 더 이제 안전하게 또 이 동네가 또 홍성이 유기농 특구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생산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돈가스 있어요? 있어. 그래서 유기농 생산자들이 많고 그래서 주변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생산자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게 저렴하게 저희가 구입을 하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식단을 꾸리고 있죠.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빠지는 학생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메뉴가 없다고 투정 부리는 학생도 없죠. 어른들이 차려준 건강한 밥상을 건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맛있게 먹는 아이들만 있을 뿐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산교육장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여기 더 맛있어? 여기. 몇 시에 자요? 10시, 11시쯤에 자요. 그러면 지금 먹고 11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아니요. 먹어요. 네. 또 쉬는 시간에 먹어요. 계속 먹어요. 식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사람이 있나 본데요. 자신이 먹은 그릇은 물론이고 친구들이 두고 간 그릇까지 식탁 위를 말끔히 치웁니다. 마치 집에서 먹고 난 밥그릇 설거지통에 담듯 말이죠. 아유 고마워. 이렇게 다 치워주고. 역시 민준입니다. 지금 오빠가
역시 민지라는 걸 보니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닌가 봅니다. 집에서도 하기 힘든 걸 밖에서도 스스로 한다니 대견하네요. 뱃속 든든히 채웠으니 이젠 머릿속을 채워야겠죠? 아유, 그런데 머릿속이 아니고 뼈와 근육을 채우러 왔군요. 저녁 식사를 마치면 아버지와 아들 서로가 한 팀이 돼 운동하는 게 마을 자랑이라고요. 당연히 야간 자율 학습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의아하다 싶죠. 야간 자율 학습을 굳이 하겠다는 학생들에겐 이렇게 학습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모든 일과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의 귀갓길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교 측에서 직접 안심 택시를 선정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사님들 대부분이 학부모라니 안심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간다. 그래 기숙사 써야 돼. 안 그럼 그 오고 가는 시간에 잠들어서 종착역까지 갈지도 몰라. 맞아. 큰일 날지도 모르고. 나 집 잃어버려. 큰일 났고 맨날 잃었는데 여기가 어디지? 뭐 공부 같은 거에는 뭐 크게 뭐 하지 않는데 이제 자기 개발을 여기는 이제 그 애들 하나하나에 따라 가지고서 개발 자기를 이제 예술계통 예술계통 뭐 공부면 공부 기술이면 기술 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정도는.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게 된 이유입니다. 내 자식한테 도움이 된다는데 마다할 부모는 당연히 없는 거죠. 야, 그걸 그냥 먹으면 어떡해. 야, 너 춤추는 거 엄마 처음 봤어, 오늘. 한 살 더 먹어서 귀찮구나. 맞아. 16이나 먹었는데. 미안하다. 나도 한 살 더 먹었다. 어? 늙었어, 나도. 뭘? 응? 이제 네가 다 해야지. 엄마도 나이 한 살 먹었으니까. 친환경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아이들도 이제 흙이랑 같이 뭐 이렇게 고구마도 심고 1학년 때부터 그런 게 많고 그래가지고 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뭐 엄마들도 이렇게 오고 엄마들이 이렇게 막 읍내처럼 뭐 이렇게 자기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치맛바람이다 이런 것도 없고 아이들 스스로 부모 참여는 크게 없으면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겪어보니까 홍동이라는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홍성읍의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도시라 그래야 되나요? 저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홍동마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홍동마을은 주민들의 의미를 담은 공간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이 공간, 이름하여 만화방이라는 곳인데요. 더 놀라운 건요, 이 만화방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건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적극 추진에 자원봉사까지 나선 건 학부모들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한잔하러 맥주방, 소주방을 가고 노래하러 노래방을 가듯 학생들은 만화방에서 취미활동과 휴식을 취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외부의 시선을 불편해하는 눈치입니다. 특히 카메라 시선을요. 홍동마을은 또 감사하다 표현하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임도 그런 감사함을 표현하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표현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여행을 보내주신 동네 어른들에게 그 고마움으로 여행 보고회를 열었거든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제작진의 카메라에도 담고 싶었지만 초대장이 없어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네요. 회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놓고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면이 좋지만은 너무 그 홍동면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아이들 친환경 먹어도 좋지만은 사회에 나오면은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길거리 가다 불량식품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애들도 읍내 여기 홍남초 앞에 보면 불량식품 막 팔거든요. 조그만한 이제 슈퍼에서 그러면
같이 손 붙잡고 가서 좀 새벽이고 이런 것도 먹어봐야 된다. 맨날 좋은 것만 먹으면 뭐하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보면은 뭐가 있을까? 그 사람들 생활하고 우리 생활하고 좀 틀려. 그러니까 간섭을 하지 말고 해야 사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그래도 또 그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어? 외부의 시선은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우린 그런 시선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왜 특별하게 보는지 알 수 없다는 마을 사람들. 사실보다 부풀려지거나 왜곡될까 염려돼 아예 그 시선을 피하게 된다고요.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다 보니 요즘 세상에 SNS와 미디어를 타고 행여나 사실이 잘못 알려질까, 행여나 내 사생활까지 알려지는 건 아닐까 조바심 나고 불편한 마음이라는데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미디어가 그 매체에 출연한 주인공들을 빛나게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시청자나 독자를 겨냥한 건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마음의 문을 다시는 열 수 없도록 굳게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보는 게 있고 남을 통해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을 남을 통해서 보는 게 미디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들은 극히 일부의 편향된 것, 일면만을 보고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전체를 판단하게 되는데 누구나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홍동마을을 세운 이들도 그렇게 세워진 마을을 일부러 찾아온 이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남들이 특별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그 왜곡된 것을 스스로 교정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가 나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고 잘못 소개한다면 예를 들면 홍동마을을 다녀간 사람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홍동마을을 잘못 알려주고 왜곡시킨다면 홍동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우리 홍동마을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진짜 모습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녀오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왜곡을 하네요라고 만들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서툴러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무작정 마음을 닫기보다 서로에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이제 이유를 가지고 이제 마을에 들어오게 됐는데 좀 그러니까 목적도 다르고 그리고 뭐 귀농을 하고 싶어 농사를 짓고 싶어서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유는 다 다른데 이제 그래도 이제 홍동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그 100가지 있다는 그 모임들처럼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어떤 모임에라도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또 다시 이제 금방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좀 어떤 그 융통성이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 모임 뭐 이런 것들이 홍동의 매력인 거. 홍동마을은 분명 매력 있는 농촌, 매력 있는 공간입니다. 분명한 규칙을 둔 자유로움이 존재하죠. 훗날 이 마을을 이끌어갈 주인공들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어른들의 심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서울은 교통은 편한데 너무 복잡하고 여기 도로도 여기도 좋긴 한데 농촌이라서 똥냄새가 좀 문제가 되는 건 냄새뿐인가 봅니다. 제일 좋은 점은 2학년 때 그 다른 학교에는 없잖아요. 상태 그거 밖에 나가서 하는 게. 그래서 여긴 좋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그 벼 심으러 가요. 논으로. 그거 그 도시적인 삶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농장, 농촌, 지역 이런 데에서 그 자기의 어떤 재능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고, 그 결과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나오겠죠. 멋지고 화려하진 않아도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으니까 저도 행복한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계신 선생님들이나 귀농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화려하지 않아도 자기가 텃밭에서 그냥 가꾸고서 이렇게 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도시에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벌써 자기 거를 다 이루고 있으니까 다들 즐겁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그 외에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둘러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리고 자기 혼자만 잘나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잘 살아야 되는 세상이니까 그런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과 후 늦은 시간인데요. 끼리끼리 모여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 이 소녀들. 나도 옛날에 합쳐 봤거든요. 야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 그래? 나 중국 1차 살 때랑 똑같다. 이거 내 거랑 비슷한. 이거 아이엠스타니? 아이엠스타니? 리 뭐냐 리메 음악을 고르고 앉은 폼을 보니 춤이라도 출 것 같은데요. 설마 인원수 맞춰 춤만 추자고 모인 건 아니겠죠? 이 늦은 시간에. 나 여긴데 뛰어도 되냐? 여기서 뛰어도 되냐? 소신 뭐지? 뭐라고? 학생들의 춤 솜씨가 제법입니다. 춤 보는 재미에 어떤 이유로 모였는지 묻고 싶은 마음도 잊었는데요. 야 되게 부담스럽다. 생각해보면 방과 후 학원을 다녀와 책상 앞에 앉아야 할 중3인데 세상 가장 해맑은 영혼들처럼 즐겁게 춤을 추고 쉴 새 없이 수다를 이어가는 모습에 가슴 벅차게 흐뭇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은 원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해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더 나가면은 더 힘든 시련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착착착 쌓아 나가는 게 나중에는 사회 성인이 됐을 때 좋은 영양분이 됐으면은 그래서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났을 때도 뭐 크게 상처를 받지 않고 쉽게 이렇게 털털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허허 벌판 같은 학교 운동장 한켠에 은찬이가 산책을 나섰습니다. 뭘 그리 열심인지 사진 찍기에 몰두 중인데요. 혼자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간다고요. 중학생 취미치고 참 수준 높습니다. 최근에는 시를 쓰는 취미도 생겼다는데요. 사진을 촬영하고 그 피사체를 대하는 은찬이의 범상치 않은 태도를 본 교장 선생님이 시 쓰기를 권유했다고요. 은찬이의 시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지는데요. 해보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외롭게 계시는 겁니까? 그 아름다움을 혼자서만 보시고 싶으신가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당신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아름다움, 세상에 빛을 내려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들레 씨께. 좋다. 시. 한 번만 다시 읽어줘봐. 다시. 방금 제가 사진을 찍었던 민들레가 있었는데 그 민들레가 자기 혼자 있었고 아름다웠는데 주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구절을 여기 담아보았어요. 홍동마을 사람들의 바람은 그저 다 함께 잘 사는 것뿐입니다. 멀리 들리는 풀벌레 소리 반대말 뭘까? 이거 뭐? 그렇지. 이 뭐야? 책이? 크다. 작다. 크다. 작다. 다르다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는 건 너와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건 모두의 생각이 똑같이 움직이는 걸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꺼이 이해해주고 싶을 때 우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들이 사는 세상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한마을이 돼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요. 오늘도 홍동마을은 그런 꿈을 꿉니다.